이어서 2차 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차 시험을 통과했다는 건 7부 능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선발이 되는 데 있어서 공사가 가장 중시하는 건 1차 시험의 성적의 순위가 아니라 2차 시험, 즉 면접과 체력을 어떻게 보는 거를 가장 중시한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게 전 영상에도 드러납니다. 자, 2차 시험의 상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8월 8일부터 발표가 되고, 등록 시기는 한 5일 정도의 등록 시기를 줘요. 그러므로 길지는 않으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서류 같은 거 다 접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점수가 높아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리 서류를 좀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발표는 14일, 20일에서 두 번에 걸쳐 발표되고, 각각 한 일주일 안 되게 한 5일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서류들을 반드시 잘 준비해 놓기를 충고 드리고, 자, 시험 기간은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한 일주일 이상이 좀 당겨졌어요. 한 10일 정도의 일정이 당겨졌다. 아무래도 1차 시험 이후에 바로 성적 확인하면서 허수를 걸러내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성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한 몇 주 정도 안 봐도 될 정도로. 자, 시험 응시일은 2차 시험 등록 기간에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등록해서 자기 일정, 저희가 좋아하는 일정을 먼저 선점해라 라고 하는 것을 힌트로 드리고, 1박 2일 동안 공사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와 체력 검정 및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1일날 신체 검사를 해요. 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친구가 많이 있으니까. 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반수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사관학교에서 가장 2차 시험 관리에 노력이 들어가는 건 면접을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해야 되는가인데, 면접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을 먼저 떨궈내는 거죠. 그래서 공사는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의 순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체력 검정과 면접은 사실은 조를 줘서 서로 이제 같이 실시하긴 하지만, 첫날은 신체 검사만 실시한다는 거. 신체 검사 불합격자는 당일 귀가하고, 체력 검정하면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 친구도 바로 당일 귀가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최대한 적게 보게 하겠다. 면접 반대로 얘기하면 보는 친구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에 나와 있는 특징이고, 다만 이렇게 까맣게 표시한 거, 이거 특별전형 2에 대한 거, 이거는 올해 요강에는 명시되어 있지가 않은데, 원래 특별전형 2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원자가 일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관학교에서 언제 오라고 이제 지정을 해줬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통과한 친구들은 조정자원이니까 그에 준하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특별전형 2로 통과한 친구들은 조정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만큼의 신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 신체 검사, 군 일반 신체 검사를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모아서 따로 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상컨대 이 친구들은 아마 개별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 와라 라고. 그리고 2차 시험에서 등록할 때 유의해야 될 게, 꼭 내야 되는 것들. 1자 선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 먼저 들어가서 해라. 그 밖에 신원조사 서류, 여기에는 뭐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자기소개서 쫄지 말고 그냥 쓰면 돼요. 신원조사용으로 간단하게 받는 것이지, 이게 우리 2차 시험에서 다시 평가받는 건 아니니까 질문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상관없다. 2차 시험과는 관계없다. 신원조사용이니까 그냥 가서 하면 돼요. 그 밖에 신용정보조회서, 건강보험 내역서, 학교생활기록부 이런 것들, 한국사 검정능력 인증서 이런 것들 제출 기간 내에 할 서류들이 많으니까, 특히나 우리 건강보험 내역 떠본 적 없잖아요. 신용정보조회서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두거나, 혹은 발표가 났을 때 바로 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 학교생활 기록부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등기를 붙여야 하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쓰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잘 구분해서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잘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전형 쓴 친구들, 제2국민이나 뭐 농어촌 등등등, 이 친구들은 그 자격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돼요. 이런 것들 를 등기 우편으로 그리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건 그날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등기 접수증을 좀 갖고 있어라. 혹시나
잘못된 등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내가 냈다는 증거로서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시험에서 결국 시험을 보는 건 세 가지인데 신체 검사는 합불이고 면접 점수화되죠. 그리고 체력 점수화되죠. 올해 가장 크게 변한 건 요 세 번째 체력인데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일단 신체 검사부터. 자, 신체 검사는 작년과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조정 분할은 공중근무 신체 검사에 준해서 그 다음에 특별조정 2에 신청한 친구들은 일반 신체 검사를 적용해서 실시를 하고 이거는 1일차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면 바로 집에 가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요산 수치나 간 수치 등과 같이 좀 달라지는 어떤 지표에 대해서는 조건부 합격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신체검사 받고 나와서 자기가 좀 관리 잘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상 수치로 나온 것을 제시하면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쫄지 말고 잘 몸 관리 잘 해가지고 대부분 범위 내에 들어온 걸 제출하면 대부분 통과가 돼요. 자, 특히나 신체검사상에서 작년을 기점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시력에 대한 조건이 좀 완화가 되어 있죠. 경쟁률이 우리가 재작년에 30대 1까지 크게 뛰었는데 그 크게 뛴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력검사의 기준이 좀 약화되면서 예전에는 공사에 지원할 수 없었던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늘었거든요. 그런 요인도 없잖아 있었고 올해도 그 신체검사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예전보다는 시력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된 형태의 신체검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시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간당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라식이나 라섹을 먼저 받으면 안 돼요. 그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검사 받고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인간하기 전에 사관학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지정한 시기에 라식이나 라섹을 받아야 시력 교정술을 받아야 조정 자원으로서 합당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특히나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고1이나 이런 친구들 함부로 내가 지금 시력 안 나오네? 그럼 시력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술 받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에 이어서 면접에 대한 것도 상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관학교에 있어서 면접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공군사관학교는 배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우선 선발에서 400점, 650점, 교장 추천, 일반 선발, 특히나 정시, 즉 종합선발로 가도 수능 400점보다 면접 450점이 들어갈 만큼 면접을 중시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 있고 면접에서 탈락하는 인원들, 즉 2차 실험에서 면접 때문에 아예 탈락하는 친구들도 육사 다음으로 많이 보여요. 즉 아예 안 되는 친구들은 면접에서 적극적으로 떨어뜨릴래! 라고 하는 학교가 공군사관학교입니다. 면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면접에서 주로 보고자 하는 건 풍성과 가치관, 공동체의식, 시민의식. 이거는 기본 소양이죠. 그 다음에 장교로서 애국심과 안보관, 국가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 얘가 정말로 공사의 진성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 생활. 학교 생활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리더로서 이끌어보고 아니면 공동체의 봉사 정신도 발휘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기 생활이나 인성적 측면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공군사관학교는 역사관 관련된 것보다 혹은 어떤 근래의 어떤 시류 관련된 어떤 사안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이슈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학교 생활과 자기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질문한다는 게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 자세, 이거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어떤 목소리의 크기라든가 사용하는 단어, 어휘들, 그리고 모양, 머리도 좀 길게 치렁치렁하고 가기보다는 단정하게 깎고 하고 면접 복장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의 대상이 돼요. 심층 면접으로 종합 판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문서인 지원동기서 잘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학생 생활기록부 잘 뜯어보고 가야 돼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생활기록부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솔직히 그거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잊혀진 활동이라 할지라도 이미 공문서로 주어져 있는 건데 이걸로 면접 보겠다라고 주어져 있는 건데 그걸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성이 아니라는 반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와 지원동의서는 면밀히 좀 점검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 밖에 요즘에 좀 강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심리검사 자료. 첫째 날 들어갔을 때 심리검사를 같이 실시를 하는데 MMPI 검사나 아니면 문장완성 검사 등등 여기서 검사 자료가 성격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심화 질의를 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사를 비롯한 사관학교 사군의 공안 특징입니다. 자, 배점을 보면 작년과 똑같아요. 450점 대 600점, 650점. 자, 불합격 기준이 있는데 면접 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450이나 650을 기준으로 해서 60% 미만자들은 2로 탈락시키겠다. 너는 진성이 아니잖아. 탈락시키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탈락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자, 이거는 취득 점수는 종합선발 점수에 들어가고 면접이 강화되어 있다.